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입주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좀 늦어질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 자체가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국내 숙련 노동공이 할 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할 때하고는 공사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요. 아마 내년도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해요.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송파구에 있는 대형 단지들부터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입주가 많아요. 따지고 보면 송파권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송파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잠실 르엘이라든지 아니면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들도 다 따지고 보면 한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니까요. 한 17,000세대가 내년도에 이제 입주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이제 송파라든지 이런 주거선호 지역부터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은 좀 지체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움직였던 측면에서 보면 주거선호 지역의 신축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개포동 같은 경우도 거의 1억까지, 평당 1억까지 수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올랐고, 반포는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이 50억씩 30평대 아파트가 50억씩 60억씩 이렇게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신축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그 신축을 따라가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준신축 아파트들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갭을 메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치동에 새 아파트가 지금 35억, 물론 최근에 아마 대치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 가까이 이렇게 가 있긴 하지만 60억 반포 아파트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뭔가 그걸 갭을 메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움직이는 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신축에 비해서는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아파트하고 준신축 이런 아파트들이 좀 2025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움직였던 상품들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형 위주로 조금 움직였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주거선호지역의 중대형 평형 새 아파트를 사실은 많이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까요? 방은 내년에 조금 회복은 될 겁니다. 회복은 되는데 입주 물량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뭔가 긍정적인 흐름, 거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구는 이제 수성구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해운대 수영 동네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좀 움직일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오르고 긍정적인 흐름이 가는 데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선호 지역 쪽이거든요. 한 20억대 정도, 30평대가 한 20억 정도 하는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그다음에 강동구 이런 지역들까지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가격 상승률을 강남하고 비슷하게 갔던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많이 안 오르거나 아니면 거의 안 오르는 지역들도 서울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과 아닌 지역과의 양극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고요. 지방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금방 서울을 이야기할 때 강동구라는 이런 게 구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방은 아마 이를테면 대구의 수성구다 그러면 수성구의 특정 동 그런 게까지도 좀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서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지방은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정상하게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아닐 거라고 봐요. 거의 한 20억 가까이, 한 15억, 20억 정도. 서울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의 아파트만 사실은 좀 많이 오르고 그런 지역들만 오르고 할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서울에 비해서 수요도 계속 줄어들고 서울은 이제 저는 이제 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오르는 이 양극화가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동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대출 규제하고 금리가 어쨌든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금리 같은 경우도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대출 규제도 내년도 초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요소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수급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2026년이니까 22년도 그랬고 23년하고 24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상저하고라 그래서 초에는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한 3, 4월부터 이렇게 거래가 좀 되면서 6, 7, 8월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게 지금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하반기에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도 2026년 가면 이제 수급의 문제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2025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런 데에 따른 영향들이 크게 더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 부분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로 가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내수 경기가 주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급 요인을 더 크게 만들지, 그죠? 적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아요. 만약 조기 정권 교체가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 법을 바꾼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도 뭐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도 적게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를 멈춘 상태에서 재산세를 낮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원래대로 해 이러면 그냥 가는 거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길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국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만약 집권한다 그러면 못하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죠. 다 할 수 있는 종족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법들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요. 예전에 뭐 21년도입니까? 21년 대선 때 나왔던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국토보유세 이런 게 아마 이재명 씨의 그 공약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재명 씨 공약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공약이니까요. 그런 국토보유세가 다시 도입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증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것들은 양도세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하는 걸로 다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 유예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돌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 그러면 규제 지역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엔 기억하시겠지만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규제 지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거의 안 오르고 있는데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근데 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을 때도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번만 그렇게 올라버리면 지정을 해버리면 또 떨어지는데 떨어지더라도 사실 해제를 안 하고 뭐 그냥 갔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 지역 같은 경우가 늘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특히나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 이 팔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높은 세금이 82.5%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주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도 물건을 안 내놓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매물이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9만 건 정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매물들이 빠르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같은 결과가 생길까요? 가격이 오르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요. 말씀드렸듯이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1주택, 2주택으로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다 정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신에 보유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면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 경제학에 나와 있어요. 그 왜 가격이 그렇게 오르느냐 그러면 전가 효과하고 동결 효과 그 두 가지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전가는 뭐냐 그러면 보유세가 많이 올랐다. 종부세를 내야 된다. 심지어는 국토보유세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세금이 오르는 부분을 임차인한테 전가하거나 아니면 임차인한테 전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가격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오늘 상담한 분도 보면 반포자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뭐 내놓으면 팔린대요. 아직까지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올리더라도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에다 전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결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파는 거죠. 내놓으면 양도세가 많으니까 이제 안 팔고
그다음에 양도세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전가를 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물론 주거선호 지역에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근데 주거선호 지역이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뭐 규제가 엄청나게 심했는데도 가격이 올랐듯이 가격은 좀 오르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지금 가격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한 해 20%씩 오르고 이러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규제를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가격이 아마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내년부터 아마 봉청량이 본격화될 건데요. 올해 아마 인천 개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확정된 단지가 5개 단지, 올해까지 쳐가지고 5개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물량이 7,600세대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전체 물량이 한 20만 가구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계속 입주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개항이 2026년 12월 달에 입주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좀 늦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거는 3년, 2년 몇 개월 이렇게 딱 잡는 건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 자체가 최근에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국내 숙련 노동공이 할 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할 때하고는 공사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7년부터 아마 입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분양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어쨌든 한 7,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부터 해서 뭐 하남 교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분양하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 10,000세대 정도가 내년에 분양되면 2028년까지 입주하는 양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하죠. 근데 3기 신도시 할 때 저희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빨리는 못할 거다. 그래서 2029년, 2030년 이때 돼야지 좀 공급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6년, 27년도에 그죠? 가장 입주 물량이 적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겨우 이제 10,000세대 정도 더 붙여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26년, 27년 입주 물량이 거의 절벽일 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3기 신도시 곧 나오겠지 이러는데 거의 뭐 10,000세대 정도 나오고 2028년도까지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 공급이 심각하구나. 이걸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 비율들을 지금 줄이고 오히려 주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그래서 또 소형 비율을 늘리고 40평 만들 거를 쪼개면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렇게 바꿔서 한 15,0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걸로 정부에서 잡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좋은 건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집에 공원이 없어지고 집만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게 3기 신도시가 계속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겠죠.